올해 우리 증시 마지막 날 아쉽게도 양시장 모두 2% 가까이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증시 상황 홍원표 기자와 진단합니다. 홍 기자, 2250선을 넘어서 2240도 못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3000선 부근에서 시작했던 코스피가 2236.4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연초 대비 한 25% 정도 하락한 건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부진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배당 락일이었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올 한 해를 좀 아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은 1,450원까지 갔었는데 1,264.5원에 마감했습니다. 예.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내년에 이제 사망자가 100만 명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홍콩대 연구에서 나왔고요.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로 유입되면서 다시 또 대유행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오늘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 타격을 준 걸로 보입니다. 홍 기자 말대로 올해 우리 증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 긴축발 충격이 생각보다 매섭고 오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충격이 컸던 건 이 삼성과 네이버, 카카오를 많이 산 개인 투자자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3일 코스피 지수의 종가는 2988.77. 이 종가가 올해 최고가가 됐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는 2236.4로 마감했습니다. 연초에 비해 무려 750포인트, 25% 떨어진 수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연중 내내 하락을 거듭한 코스피는 지난 9월 30일 최저가인 2155.49를 찍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는 모습도 관측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작년 15조 4천억 원에서 올해 9조 원으로 4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수 하락의 중심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올해 각각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 수익 성적표는 어떨까? 하락폭이 컸던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를 가장 많이 사들인 개인 투자자가 가장 손실이 컸습니다. 외국인은 보합세를 보인 삼성 SDI와 우리금융지주, 현대글로비스 등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습니다. 종목별 상승률 1위 자리에는 리튬 관련주인 하이드로 리튬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대로 하락률 1위는 가상자산 관련주인 비덴트가 차지했습니다. 1년 내내 증시는 약세를 거듭했지만 비약적으로 성장한 분야도 있습니다. 국내 상장지수 펀드 순자산총액은 80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상품 수는 666개로 작년 말 대비 133개가 늘어났습니다. 순자산총액 1위 상품은 5조 2천억 원의 자금이 몰린 코덱스 200이 차지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네, 오늘 부진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면 단연히 게임주였습니다. 이 중국 판호 발급 영향이 컸겠죠? 그렇습니다. 중국 판호 발급으로 오늘 게임주가 크게 올랐는데요.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권을 말합니다. 네. 어제 중국 당국이 1년 6개월 만에 외자 판호를 이제 허가를 해줬는데 우리나라 게임을 포함해서 총 44종이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 게임 총 7종이었는데 네. 넷마블 같은 경우가 이제 두 개 게임이 포함이 됐고 또 카밤이 넷마블의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3개의 이제 게임이 허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이렇게 되면서 오늘 넷마블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넷마블은 무려 17%나 상승을 했고 네. 또 이제 카카오게임즈나 NC소프트 등도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그동안 우리나라 게임은 한한령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좀 외면을 받아왔었는데 일단 중국 내 OTT에서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들도 이제 좀 방영이 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가능해진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오늘 의외로 유통주들이 굉장히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배경을 봐야 됩니까? 일단 현재 대형마트가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데 공휴일에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에 대한 좀 소비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 등과 함께 이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이제 맺었는데 이 체결된 내용을 좀 보시면 이 영업 제한 시간인 그 이틀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이 공휴일에서 평일로 의무 휴업일을 좀 자율로 적용하는 걸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이 시장에서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의무 휴업일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마트의 주가가 7%나 하락을 했고 네. 롯데쇼핑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대통령실이 지난 7월에 국민 제안 투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위를 차지했었는데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거에 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앞으로 이 제도를 놓고 좀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또 여기서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 때문에 의무 휴업일이 생긴 거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폐지하는 건 또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쉬운 일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검은 토끼의 해죠. 개면연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죠? 네, 내년 1월 2일 월요일에는 우리 증시가 이제 평소보다 1시간 늦게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10시에 개장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좀 주요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3일에는 이제 미국 연방의회가 개원을 합니다. 지난 중간 선거 때 상원은 민주당이 지켰지만 하원을 내줬기 때문에 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4일에는 이제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5일에는 이제 CES 2023이 개최가 됩니다. 이제 한국경제TV에서도 4일부터 이제 매일 오전에 현지에 이제 취재 중인 기자들을 통해서 좀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테크앤오토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주최하는 행사인데 세계적인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이제 좀 나올 예정이어서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일에는 이 전미 경제학회가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세계적인 뭐 경제학자나 또 미국 FOMC의 좀 고위 인사 그리고 백악관, 재무부에 있는 좀 핵심 인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요 발언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올 한 해를 마감하는 각종 경제 지표들도 줄줄이 나오겠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와 관련이 아주 높은 이 12월 수출 과연 개선이 됐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